베이스 캠프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조아라이고요. 저는 여기 이제 은평 지역에서 국어 가르치고 그다음에 송파, 평촌 지역에서도 고1, 2 대상으로 국어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3 대상으로 논술도 함께 가르치고 있고 경력은 한 9년,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일단 동명여고 설명에 앞서서 여기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2025년 고1 국어시험 소개인데 이제 고1 들어가게 되면 연간으로 해서 시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동명여고 시험 출제 경향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 작년에 이제 실제로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명여고 시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지 안내드리고 그다음에 저의 그 커리큘럼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예비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편성 수업을 주로 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네, 보게 되면은 시험이 좀 많거든요. 일단 1, 2월에 그 예비고 겨울방학 특강 지나서 3월 들어가시면 3월 말에 당장 이제 3월 모의평가를 보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을 비워놨는데 4월은 보통 이제 시험이 없고 요 4월은 이제 내신 대비가 본격적으로 스타트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대비 빠르면은 이제 한 3월 첫째 주부터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한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부터 학교 진도에 맞춰서 내신 대비, 모의고사 대비 같이 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4월에 내신 대비 들어가고 보통 3월 말에서 이제 5월 첫째 주 또는 늦게 보는 학교는 둘째 주까지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또 바로 6월 평가가 있어요. 6월 평가 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기말고사 대비 6월부터 들어가서 이제 7월 초에 기말고사 7월 말부터 8월 초에 기말고사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름방학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학특강이라고 정해놓기는 하는데 바로 기말고사 끝나고부터 바로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4번, 많으면 5번 해가지고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9월에 개학해서 9월 모의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고 끝나고 또 학력평가 보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제 학력평가도 학력평가지만 사실 이제 내신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1학기까지 이제 시험을 보고 보통 이제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게 돼요. 해보니까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1학기 끝나고 나서 이제 학원 선생님이나 이제 학부모님한테 엄마 나 정시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신에 좀 매진하라고 얘기를 해요. 네. 사실 1학년 때부터 정시 준비한다고 해도 요즘 이제 학교 시험이라는 게 그 모의고사, 그 수능 시험이랑 내신 시험이랑 그 갭을 크게 두지 않거든요. 거의 시험 유형이 비슷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능이랑 그 내신이랑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나오는 그 시험 범위라는 게 결국 다 교과 범위인 거고 플러스 거기에 EBS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내신에 좀 충실해서 좀 집중을 해보라 라고 저는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국어 하실 때 여기 혹시 다 이제 그 겨울방학 때 국어 하고 계시죠? 네, 제 담당 학부모님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국어를 시작하는 시기가 저랑 진짜 빨리 시작한 친구들은 중2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3 끝나고 지금 요 겨울방학 시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겨울방학 때도 이제 12월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 1월에 끝나고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주 늦게 오는 친구들은 중간고사 보고 이제 국어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 안 다녀도 또는 크게 뭐 국어 공부할 것까지 하지 않아도 대부분 점수가 잘 나와요.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 한 2회독 정도 하면은 시험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국어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들은 나 중학교 때 공부 잘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평가 문제 풀고 그렇게 하면 점수 나오겠지? 하는데 이제 그걸 1학기 중간고사까지 하고 이건 혼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들어와도 늦지 않는 친구들은 국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은 사실 시기를 크게 타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은 국어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국어 공부를 좀 혼자서 하는 어떤 습관이 잡혀 있는 거고, 플러스 그렇게 되면 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좀 잡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보통 이제 과목에서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것들은 시기마다 딱 해야 될 공부들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딱 요 시기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선행도 하고 딱 그 학원도 탁탁 시기 맞춰서 다니시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렇게 잘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국어를 무슨 학원을 다니고 뭘 벌써부터 뭐 모의고사를 풀고 이러는데 고등국어는 딱 그 시기에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잘 누적이 돼야지 고2 때 그 모의고사를 풀고 내신을 풀 수 있는 거고, 또 고3 때 기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놓치면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될 공부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편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1, 2월에는 고등국어 기초과정을 공부하셔야 돼요. 기초라고 하면은 이제 독서 쉬운 지문부터 뭐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 그러니까 고1 지문, 모의고사 지문 하시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문학작품 감상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감상해야 되고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고등국어 기초 과정들을 좀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베이스가 되어야 이제 3월 모의고사 결과라든지 실제로 내신에서 나오는 그 시험들을 잘 이제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순서가 잘못됐는데 동명여고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크게 이제 3가지로 잡아봤는데요. 퍼센테이지는 꼭 이렇게 나뉘진 않고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동명여고는 일단 교과서 위주로 좀 출제를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라든지 프린트에서 이제 외부 지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다 교과서에 나온 작품하고 연계가 되는 작품들 위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작품, 교과서 출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동명여고는 요 서도평의 비중이 좀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보통 요 서도평에서 나오는데, 이 서도평 유형이 이제 사실 엄청 까다롭게 나오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저의 관점인데, 이 서다평이 제가 뒤에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제 작년 중간고사 기출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뭐 지문은 제가 안 넣어놨어요. A와 B가 이제 시어였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을 쓰고 A의 함축적 의미를 이 조건에 맞추어서 써라라는 건데, 이게 사실 수업 시간에도 다 다루기도 하고 선생님이 프린트로도 다 나눠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범위 안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처럼 창작하는 문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런 형식의 문제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딱 동명여고 시험을 풀게 되면 너무 어렵다 라고 해서 아는 건데도 충분히 다 연습을 했던 건데도 막 이상한 단어를 적는다거나 막 문장을 막 주술 관계를 맞추어 적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감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다평이 좀 배점도 높기도 하고 문항수도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는 정해진 틀에 맞춰서 연습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해당 연도에 해당 월에 모의고사가 출제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에 3월 모의고사 지문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이 모의고사는 문학 작품이 이제 포함이 될 때도 있고 독서가 포함이 될 때도 있는데 주로 이제 독서가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은 교과서에는 이제 1학년 때는 주로 문학 작품 위주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비문학을 같이 동시에 출제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는 사실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문제를 막 새롭게 완전히 창작을 하셔가지고 내신다라기보다는 원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 대해서 다 꼼꼼하게 복습을 하고 문제 분석까지 다 끝냈다라고 하면은 웬만하게 다 정답을 맞출 수 있게끔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의고사니까 원래도 모의고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푸는 거니까 뭐 이거 내신 공부할 필요 있겠어? 라고 해서 안 해가면 틀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모의고사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2학기 출제 범위인데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1학년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문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문학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중요한데 1학기 때는 현대 문법, 그러니까 뭐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뭐 시제, 뭐 아니면 높임 표현 같은 거 현대 문법이 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중세 문법, 그러니까 고전 문법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2학기 때 고전 문법은 이 현대 문법이 좀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고전 문법을 잘 이해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순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 문법하고 고전 문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보니까 요게 조금 빈약한 친구들은 중세 문법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1학년 때 포인트 맞춰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문학하고 문법 잡는 거, 요거 두 개를 좀 포인트를 맞춰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문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